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추쌤의 신나 사회문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울 것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인구 이동했던 거 거기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려워. 표풀이 문제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은 20번 문제, 그 다음에 이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묻는 문제는 한 중간에 한 15번쯤 그때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가 표풀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은 물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표풀이 문제 연습, 이것과 관련해서 푸는 연습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이 부분도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풀이 강좌 개설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자,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한번 보도록 하죠.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끼 걱정을 해야 되는 상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이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인간의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감안해서 정한 이 최저생계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뭐 밥 세 끼 먹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4인 가구 기준으로 선생님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40만 원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 정도 4인 가구 기준으로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책에 보니까 2012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가 월 60만원, 2인 가구가 102만 7,417원, 3인 가구가 132만 9,118원, 4인 가구가 163만원, 3만 820원이라고 하네요. 언제냐면 2012년도에 2014년이 됐으니까 조금 올랐겠죠, 그치? 이 금액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비용, 이걸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로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못 먹는 그런 상황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해? 주로 후진국에서 발생을 하는 문제다. 그래서 절대 빈곤율은 여러분들 퍼센테이지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전체 가구분의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사는 가구, 전체 가구분의 절대빈곤 가구 곱하기 100을 하면 절대빈곤율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삼시세끼는 먹어.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차가 마티즈야. 근데 선생님 나이 똑같은 나이 때 뭐 어떤 사람은 BMW 끌고 다니고 벤츠 끌고 다니면 어떻겠어? 상대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럴 거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 능력이 낮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태야.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이 새끼를 못 먹고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절대적 빈곤 하면서 상대적 빈곤 겹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다. 그래서 중위소득은 여러분들 평균 소득이 아니야. 100명이 살아. 갑국에서 100명이 산다면 51번째,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딱 중간에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평균 소득이 아닙니다. 뒤에 가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은 후진국이 아니라 주로 어디에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겠죠. 다 잘 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질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주로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고, 상대 빈곤율은 절대 빈곤율하고 마찬가지로 전체 가구분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그 상대 빈곤 가구 곱하기 100을 하면 상대 빈곤율이 나오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은 정말 박벅정을 해야 되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느끼는 그러한 박탈감. 그래서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버는 돈의 2분의 1, 절반을 못 버는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에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고, 다시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위소득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텐데 중위소득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죠.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회에서 A네, B네, C네, D네, C네, A네, B네, C네, D네, E네 이렇게 5가구가 산다고 치자. 그러면 각국가 을국위에서 A는 500, B는 400, C는 300, D는 200, E는 100만원 벌고, 을국은 A가 1억, B가 5천, C가 300, D가 100, E가 50 이렇게 번다고 치자. 그러면 중위소득은 이 C네 300만원이 중위소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소득이 아니야. 중위소득은 뭐야? 그 사회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버는, 소득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버는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표풀이 문제를 풀 때 이 3가지 유형만 알면 됩니다. 3가지 유형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상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쵸?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 그런데 어떤 사회에서 최저생계비 선이 중위소득의 절반이라고 어떤 사회에서 정했어. 인간이라면 이 최저생계비 만큼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정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는 이 선에 딱 걸린다면 절대적 빈곤하고 상대적 빈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게 되는 거죠. 그쵸? 절대 빈곤율하고 상대 빈곤율이 똑같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보면은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데, 이 최저생계비를 이 중위소득의 절반 밑에 딱 잡았다. 그러면은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상대 빈곤율이 절대 빈곤율보다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사람은 상대적 빈곤. 그쵸? 그 최저생계비 이하에 못 미치는 사람을 절대적 빈곤선에 처해 있는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야? 절대 빈곤율이 상대 빈곤율보다 더 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3가지 케이스를 고려하면 문제가 다 웬만큼 다 풀려. 단 여러분들 연도가 틀리면, 가구수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그 가구수, 인구수를 함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하고, 이 3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꿀팁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적 빈곤보다 절대적 빈곤이 낮은 케이스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일반적인 국가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치? 그런데 상대적 빈곤보다 최저생계비 이 선이, 절대적 빈곤선이 더 높은 경우는 주로 못 사는 국가가 되겠죠. 후진국.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면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3년 10월 교육청 기출문제인데, 자,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각국에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얻는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규정하며 최저생계비는 모두 모든 가구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또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즉 중위소득의 2분의 1 미만 소득을 얻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규정한다. 여러분 개념은 항상 문제에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미리 알고 문제를 접하는 거하고 모르고 접하는 거하고 틀리죠.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림은 1960년부터 2010년까지 각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과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2010년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단서가 되겠죠. 2010년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작다. 이걸 가지고 풀면은 다 풀립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거 출력을 미리 해놓고 선생님 이제 넘어가서 설명을 할 테니까 출력을 미리 해놓고 선생님 설명 한번 따라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줬었죠. 2010년도에 여러분들 최저생계비는 2010년도에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절반보다 낮다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A가 더 B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A는 뭐가 되겠어? 상대적 빈곤선이 되겠고 B는 뭐가 되겠습니까?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선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다 된 거죠. 자, 그러면은 A는 절대적 빈곤 가구, B는 상대적 빈곤 가구이다. 아니야, 틀렸어. 1번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970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보다 크다. 1970년도 이전에는 그래프를 보면은 B가 A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되겠네. 그쵸?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어때?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보다 큰 게 아니라 중위소득의 절반인 상대적 빈곤선보다 크다고 해야 맞는 거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1960년보다 2010년이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구 수를 함부로 계산할 수가 없어. 1960년도, 2010년도 가구 수가 얼마인지 자료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쵸? 그 다음에 4번 지속적으로 절대적 빈곤 인구는 감소하였고 상대적 빈곤 인구는 증가했는데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역시 틀렸습니다. 자, 5번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1970년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모두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야, 여기. 그쵸? 여기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부분.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부분이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둘 중에서 작은 부분은 상대적 빈곤이면서 절대적 빈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1970년도에 둘 다 겹치는 부분이 제일 높은 거는 뭐겠어? 1970년이 아니라 1970년이 높죠. 1970년 지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제일 높잖아. 공통적인 부분이 제일 높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1970년도에 가장 높다라고 하는 5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5번이 되겠어.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학교에서 만났을 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4년 6월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 자, 자료는 각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국 모두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이랬는데, 이거는 자료가 어떤 거냐면 보면은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항상 높은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를 출력해 놓고 옆에 놓고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말하는 이 보기는 이런 케이스야. 중위소득의 여러분들 중위소득의 절반인 상대적 빈곤선. 그쵸? 중위소득의 절반인
상대적 빈곤선이 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항상 높은 케이스잖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201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냐? 아니죠. 절대적 빈곤 가구는 여기인데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가구는 여러분들 절대적 빈곤은 아니고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죠. 2번 선지는 2011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보다 2배 이상 많다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2011년도에 상대적 빈곤 가구 2번 보면은 여러분들 2배 이상이 많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2011년도에서 6.49 절대적 빈곤이 6.49 상대적 빈곤이 12.1이죠. 그래서 비율도 여러분들 일단 2배가 안 되니까 2번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죠. 자, 전년과 대비해서 2012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증가했고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료에서 여러분들 2011년하고 2012년도에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한번 보죠. 2013년에 중위소득은 같은 해 최저생계비의 2배이다 라고 했어. 근데 이거 여러분들 위에 12.0이고 밑에가 6.0이니까 2배네? 맞네. 그러는데 아닙니다. 2013년에 중위소득은 같은 해 최저생계비의 2배. 2배가 아니죠. 2배가 되려면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2배 이상이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5번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자, 맞죠? 지금 이런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모든 연도는 이런 형태잖아. 그러니까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여기가 50%인데 여기 50% 밑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50% 미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정답 맞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표풀이 문제로 나오는데 인구 계층 그 이동 관련 퍼센테이지 구하는 거하고 최저생계비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이거 구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고 자,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학교에서 봅시다.